여러분, 지금 이 비트코인 반등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이 장기 추세 채널을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눌림이 나오더라도 이 채널 위에서 지지를 받고 밟고 다시 올리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다는 겁니다. 즉, 이전처럼 반등이 나오더라도 바로 이렇게 무너지는 구조가 아니라 눌린 후에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재차 상승 시도하는 흐름이 다시 한번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이 현재는 이전 반등 구간에서 이렇게 가격을 급하게 올리면서 형성됐던 FEG 구간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 FEG 상단까지 확실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한 차례 추가 상승, 2차 상승 구간이 열릴 수 있는 자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반등의 배경에는 그동안 시장을 계속 눌러왔던 가장 큰 리스크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죠. 바로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입니다. 오늘 새벽 트럼프의 연설에서 이란과 전쟁은 사실상 끝났다라는 발언을 직접 하면서 시장에 강한 안도감이 들어왔고, 이 발언 직후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에는 모두 강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 측에서도 미국의 추가 공격이 없다면 전쟁 종료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이 지정학적인 긴장감 역시 빠르게 완화되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있죠. 지금의 이러한 반등 구간에서 실제 시장의 돈의 흐름, 이 비트코인 현물 ETF의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그동안에 이어졌던 이 지속적인 순유출의 흐름을 뒤로하고 다시 한번 유입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금 시장은 차트의 구조와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의 완화, 이렇게 실제 유동성의 흐름,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이 반등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준입니다. 자, 여러분, 이 영상 시작 전에 뭔가 잊으신 거 없으실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바로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이 좋아요 한 번이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고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 오후 영상도 보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취소하셔도 되니까 아직 안 눌러주셨다면 이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 오후 영상에서는 조금 더 큰 구조에서 지금의 차트 구조를 이해하고 이 반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단기적인 차트의 구조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한 차례 더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먼저 이 현재 캔들의 움직임을 보시면 비트코인이 장기 추세 채널선 녹색선, 이 선을 다시 돌파한 이후에 눌림이 나왔지만 이 눌림이 채널 아래로 다시 무너지는 게 아니라 추세 채널 안에서 지지를 받아주고 추세선을 다시 한번 밟아주면서 재차 상승을 시도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왜냐면 이전 반등에서는 가격이 잠깐 올라왔다가 바로 눌리면서 다시 추세선 아래로 밀려버리는 구조였는데, 지금은 돌파 후에 다시 한번 눌림, 그리고 지지 후에 다시 한번 재상승하는 시도가 조금 더 건강한 반등의 구조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란 건데요. 지금 가격대는 이전에 급하게 상승을 만들면서 이 만들어졌던 FEG 구간의 저항을 지금 돌파를 시도 중인 상황입니다. 만약 이 FEG 상단인 71K 부근을 확실하게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면 이 차트 구조상으로는 한 차례 더 추가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반등이 이전과 다른 이유는 단순히 이 차트 때문만은 아닌데요. 먼저 이렇게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고 바로 실제 시장에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비트코인 현물 ETF 온체인 데이터를 좀 보시면 그동안 이어졌던 지속적인 순유출의 흐름을 뒤로하고 최근에는 점차 유입세로 전환되는 움직임이 확실히 나와주고 있습니다. 즉, 시장을 떠났던 기관 자금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있다는 신호인데요. 특히 중요한 건 지금 시장이 전쟁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를 끼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관 자금이 조금씩 다시 유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러한 반등에 또 하나 중요한 배경이 있죠. 바로 이 미국과 이란의 전쟁 리스크가 빠르게 완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새벽 이 트럼프의 연설에서 이란 전쟁은 사실상 거의 끝난 상태다라는 발언을 직접 했습니다. 이런 전쟁 종식 가능성을 직접적으로 언급했고, 이러한 발언 직후 이 나스닥과 비트코인은 모두 강한 반등이 나오면서 시장이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졌어요. 자,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 측에서도 미국의 추가 공격이 없다면 이 전쟁 종료 가능성이 있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양측 모두 긴장 완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자, 결국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 지금 시장은 이러한 차트 구조의 변화와 함께 이 기관 자금의 유입 전환, 그리고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또한 완화되면서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며 단기적인 반등의 힘을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이러한 구간에서 눌리더라도 지지가 받아주는 모습을 확인하고 이 장기 추세 채널선에서 스터디방에서 롱 포지션 관점 공유 드릴 수가 있었고, 이 70.4K 부근 1차 목표가 도달하면서 분할 익절 해드리고 나머지 물량만 아직 홀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터디방에서도 진입과 동시에 공유를 드렸었고, 이 1차 목표가 부근에서 분할 익절 해드리고
들이고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 나머지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하고 있고 당연히 제동 걸려있는 만큼 차트는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니까요. 나머지 물량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제 다음 신호만 잘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상승 구조는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지금의 FEG 상단 부근인 71K 부근을 돌파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이 전고점이었던 이 74K 부근에 재도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유동성과 함께 이러한 구간까지 돌파하게 된다면 더 큰 그림에서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채널 상단부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74K 부근을 돌파해주는 흐름이 나온다면 우리가 완전한 추세의 전환으로 봐야 될 부분은 이 81K 부근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기서 지금 말도 안 되는 유동성이 들어오면서 이 전쟁 종료와 같은 변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바로 이 자리까지 돌파하기는 힘듭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전쟁이 빠르게 종식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강한 상승의 흐름도 전혀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라는 건데요. 제가 좀 의미있게 보고 있는 게 이 장기 추세 채널을 다시 한번 돌파했다는 건데, 이러한 자리는 단순히 기술적인 가격뿐만이 아니라 이 대형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적인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레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장기 추세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지지만 확인된다면 이런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만든 거냐? 왜 이러한 자리가 강한 저항이 되고 돌파하면 이렇게 강한 상승이 나오는지, 제가 이러한 채널이 얼마나 유효한지를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차트를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봉 차트로 좀 넓게 보시면 지금 이 구간이 우리의 차트 구간이죠. 이렇게 색깔별대로 선들이 쭉 많은 걸 볼 수가 있는데, 이 선들은 그냥 제가 아무렇게나 찍찍 거놓은 선들이 아닙니다. 의미 있는 가격대를 만들어서 연결한 채널이기 때문에, 자, 이런 채널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보시면 먼저 이 캔들이 이 채널을 돌파하면서 이 저항과 지지의 역할들이 반복해서 나와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강한 상승, 그리고 다시 이 채널 안에서 이 저항과 지지의 역할들이 나와주다가 이탈 시에는 강한 하락, 그리고 다시 지지를 받고 이러한 채널을 돌파했을 때는 이렇게 126K 부분까지 이 강한 상승이 나와줬다는 겁니다. 결국 이 채널 안에서도 이 채널 상단 부분에 막히면서 이 첫 번째 패닉셀이 나와줬던 이 80K 부분까지 강한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줬지만 이 채널 상단에 막히면서 이 60K 부분까지 지금의 강한 하락이 나와줬다는 건데요. 결국 지금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이 채널의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이 유동성만 발생한다면 이 81K 부분까지 이 상승 구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기 추세 채널은 어떻게 만든 거냐? 이렇게 차트를 좀 더 넓게 보시면 이번 126K 부분까지 대상승이 있기 이전의 사이클이었죠. 이 21년도의 고점과 이번 상승장 시작의 변곡점, 그리고 바로 그 다음 24년도 3월 고점을 이어서 만든 장기 추세선 채널인데요. 이 의미 있는 가격들을 연결해서 만든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채널들 하나하나에서 의미 있는 지지와 저항들의 반응들이 나와준다는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 4시간봉 차트를 좀 보시면 제가 이 장기 추세 채널 돌파 후에 눌리고 다시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롱 포지션 공유를 드렸었죠. 이렇게 비트코인 관점 공유 드릴 때도 메인으로 보고 있고, 중요한 만큼 제가 이 스터디방에서도 계속해서 공유 드리면서 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스터디방 입장이 당장 어려우신 분들은 이런 장기 추세 채널이라도 꼭 차트에 넣으셔서 이 매매하시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렇지만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달하는 시간이 몇 시간 혹은 그 이상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같이 변동성이 큰 차트에 맞춰서 당연하게도 제 관점이나 진입 시점들을 수정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웬만하면 제 스터디방에서 꼭 대응을 실시간으로 받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스터디방은 그냥 제가 제 채널 한번 키워보고자 입장하시는 것부터 해서 이 안에서의 모든 지표나 관점들 공유드리면서 모두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서 구경만 하고 계셔도 상관이 없어요. 월에 얼마를 받는다거나 무슨 가입 요구를 한다거나 그런 불법적인 리딩방 같은 것도 전혀 아니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공유드리는 관점 보시다가 제가 보고 있는 관점과 여러분들의 관점이 일치하시거나 이 납득이 좀 가셨을 때 여러분들 손으로 그냥 자유롭게 매매를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런 자리 올라탔다고 롱 포지션 들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매매를 강요드리지도 않고요. 제가 직접 들어가는 포지션만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제 영상이나 이렇게 관점 공유 보시고 수익이 나셨거나 도움들이 좀 되셨다면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간단한 응원의 댓글 힘 이렇게만 간단히 남겨주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댓글 한 번씩만 남겨주시면 제 채널이 알고리즘을 타고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차트 관련된 질문도 좋으니까요. 이렇게 자유롭게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제 스터디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한데 이 영상 하단에 이 댓글창에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더
더보기란 누르셔서 링크 클릭하시면 휴대폰으로 보고 계신 분들은 바로 문자 발송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거기서 바로 이 전송 버튼만 눌러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입장 링크 가도록 해놨으니까요. 또한 휴대폰 말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시죠. 컴퓨터로 보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구글 폼 화면으로 넘어오게 되실 겁니다. 여기서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신청 체크하시고 입장 링크 문자로 받으실 번호와 함께 이 제출 버튼만 누르시면 끝입니다. 제가 원래는 이 영상 하단 댓글창에 공개적으로 입장 링크를 띄워놓고 운영을 했었는데 자꾸 이상한 광고하시는 분들이나 외국인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이 방 관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정말로 함께 공부하시면서 같이 수익 내실 진성 구독자분들만 모시기 위해서 좀 번거롭더라도 해당 번호로 직접 입장 링크 보내드리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뭐 이메일이나 텔레그램 아이디 남겨주시면 제가 며칠 뒤에 추합해서 일괄적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이 문자로 바로 받아보시는 것보다는 좀 늦을 수 있다는 부분만 참고를 좀 해주세요. 당연히 입장하시는 건 전부 무료시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관점 공유를 드렸을 때 만약 처음으로 오신다면 꼭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정말 잘하는지 관망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매매하시면서 저와 손발이 맞기까지 익숙해질 시간이 필요하실 테니까 만약 처음으로 오신다면 소액으로 먼저 따라해보시거나 한두 번 정도는 제가 정말 잘하는지 관망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당연히 매매하시는 데는 무조건 도움되시니까 보시고 1도 도움이 안된다, 필요 없다 하시면 정말 나가셔도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본론으로 넘어와서 결국 저는 단기적으로 이 FEG 상단 부근, 이 71K 부근을 돌파해준다면 이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차트 구조들이나 지정학적 리스크 또한 완화되면서 오랜만에 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는 이 중장기적인 관점으로도 결국 이 유동성이 발생하는 순간 이 차트를 강하게 상승으로 바꿀 거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었죠. 결국 우리는 이러한 주요 구간들에서 어디서 저점을 잘 잡냐, 이 바닥 잡기 싸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지만 지금 이 고점이었던 이 126K 부근부터 이 60K 부근까지 이렇게 강한 하락이 나와준 뒤에는 반드시 이렇게 기간 조정 구간을 겪으면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자리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긴 하락 구간을 겪으시면서 다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하셨을 건데요. 자, 그런데 이렇게 약세가 지속되면 이제 시즌 종료 아니냐, 코인 이제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렇지만 저 또한 이런 하락 구간을 겪으면서 이 시즌 종료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특히 업비트나 빗썸에 있는 구 알트코인, 쉽게 말해서 잡코인이라고 하죠. 사실 이런 종목들은 예전에 상승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ETF 껴있는 종목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크게는 리플까지 이런 종목들은 저점 구간에서 유동성이 들어오는 순간 이 모아가셔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는데요. 제가 그냥 단순한 감이나 이런 메이저 코인들을 많이 들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정치적이고 수급적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그 근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갈 건데 먼저 이 정치적인 얘기부터 간단히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금 미국이 암호화폐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지금 이 타이밍에 암호화폐라는 좋은 카드를 벌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작년 3월 트럼프가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비축을 만드는 행정명령에 직접 서명을 했죠. 이렇게 백악관 공식 문서에 정부가 보유한 비트코인을 팔지 않고 국가 비축 자산으로 관리를 하겠다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심지어 이걸 법으로 굳히려는 상원 법안까지 나와 있고 트럼프 본인이 미국을 크립토의 수도로 만들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미 수십만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을 완전히 박살내는 수준으로 방치를 한다? 그건 본인들이 만든 정책과 이 자산 가치에 자기 손으로 불지르는 꼴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이 수급적인 얘기 또한 안 하고 갈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건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매수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 공식 문서에 들어가면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를 좀 보시면 이 22,305개 보이시나요? 바로 이 20일날 시장이 공포를 떨며 하락하던 그 순간에 마이크 셀러는 하나로 무려 3조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시장가로 매수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 같은 개미들은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스마트 머리들은 이러한 구간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죠. 이 20일날 있었던 매수는 무려 7개월 만에 나온 최대 규모의 매수입니다. 전세계 비트코인 보유량 1위인 이 스트래티지 회사가 왜 하필 사람들이 다 던지는 이 시점에서 이렇게 3조 원이나 매수를 했을까요? 지금 가격이 싸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개미 투자자들은 가격 하락에 패닉셀로 손절하지만 이러한 스마트 머니들은 하락장에서 대규모의 매수를 집행하면서 이러한 큰 금액으로 매수를 진행합니다. 결국 지금의 이러한 흐름은 지금은 조용하지만 이 다음 상승장을 이끌 수 있는 뿌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결국 우리는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과 이 수급적인 상황이 맞물린 상황에서 이러한 세력들 방어막 안에 숨어서 시드를 지키면서 저점에서 모아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인데요.
기준점을 잡고 감정을 배제하면서 잃지 않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겠다, 어디에서는 저항을 맞을 수 있겠다, 이런 기본적인 기준점은 있어야 되겠죠. 결국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저는 이 FEG 상단을 돌파한다면 바로 직전에 고점이었던 이 74K 부분까지는 이 상승의 파동이 한 차례 더 남아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지정학적인 리스크 상황 속에서도 유동성 자체가 들어와주고 있고, 이런 장기 추세 채널선들을 밟고 올라가주는 흐름에 이 강한 지지의 반응까지 나와줬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장기 추세 채널 선들이나 각종 지표들을 활용하면 이런 공포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조적인 타점들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건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변동성이 큰 장에서는 이런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접근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가격적인 부분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주요 진입 자리가 나왔을 때는 이 스터디방에서 다 대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어려운 장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아무튼 이렇게 전쟁 이슈가 완화되면서 큰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렇게 혼자 대응하시다가 손실 보지 마시고요. 제가 드리는 안전벨트 꼭 같이 매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3초의 시간 투자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래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직접 작도한 이러한 프리미엄 추세선들과 실시간 관점 공유들 또한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제 모든 노하우를 쏟아붓고 있으니까요. 자, 아무튼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태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